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경제학 챕터 24장 생계비의 측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로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이 대공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1931년입니다. 1931년. 자, 유명한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가 거기 보니까 뉴욕 양키스에서 받은 연봉이 8만 달러래요. 8만 달러.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이 연봉은 그 예전 야구 선수 하면은 그냥 베이브 루스 뭐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다른 사람보다 예외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한 기자가 루스에게 베이브 루스에게 후보 대통령 보니까 7만 5천 달러니까 훨씬 더 높았다. 야, 너 야구 선수가 대통령보다 많이 받아도 돼?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올해는 제가 대통령보다 벌이가 더 좋았군요. 이렇게 답을 했었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18년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2018년이 되었어요. 2018년. 자, 이때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평균 연봉이 450만 달러래. 이거는 최고의 그 야구 선수인 베이브 루스, 뭐 예고 홈런 쳤다고 그러죠? 어떤 꼬맹이 아픈 애가 아저씨가 홈런 치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탁 하면서 좌타자였거든요. 그래서 쫙 손가락으로 가르친 다음에 TV에서 그 어린이가 보고 있을 때 진짜 거기 그쪽으로 홈런을 보내가지고 애가 신나서 열심히 뛰고 다 금방 뭐 완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거기 보니까 야구 선수의 평균 야구 선수의 연봉이 450만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평균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벌게 된 거죠. 야구 선수들이. 자, 그리고 LA 다저스의 컷쇼라는 투수는 3,300만 달러 이렇게 최고인 컷쇼는 3,300만 달러 이렇게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연봉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야, 이거 뭐 옛날에는 야구가 인기가 없다. 야구의 인기와 산업이 엄청 커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의 프로야구 리그의 산업이 엄청 커졌네. 엄청 규모가 커져.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봉도 올라갔는데 물가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1970년대, 70년대 그때 대학 4년제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과 그때 20만 원이 같습니까?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까지 사실은 감안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비교를 하려면 31년도의 물가와 2018년도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예, 그거를 제거를 해야지. 고려를 해야지 진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자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의 물가 수준에 맞췄을 때 100만 원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네 이럴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국밥 한 그릇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 받아봤자 국밥 10그릇 먹게 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분을 이것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1931년도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아이스크림 한 개가 5센트였어. 아이스크림 한 개가. 자, 근데 영화 한 편 관람료가 아이스크림이 5센트였고 영화를 한 편 관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5센트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당시 물가가 훨씬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브로드가 받은, 루스가 받은 8만 불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달러 보시면, 자, 이거는 베이브로드라는 한 개인의 선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국가 전체의 GDP라고 할게요. 자, GDP는요,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P 곱하기 Q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게 GDP가 이때보다 얼마나 크게 높게 상승했나 이걸 살펴보려면 우리가 피해 증가와 그리고 Q의 증가로 인한 거,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Q가 더 많은 사과랑 바나나를 생산하는 게 좋은 거지,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GDP가, 그걸 명목 GDP라고 하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사실 진정하게 행복으로 되는 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두 번째 달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물가를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CPI, consum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직면하는 물가지수, 요거를 측정하는 법,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작성되는가 두 번째 달락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되는가 살펴보고, 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 가치, 이때 1달러가 지금의 1달러랑 다르게 될 텐데 그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락에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생계비 변동을 나타내는 데도 쓰이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네, 거기 다음 줄에 보세요. 평균적인 가계가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 시, 자, 이것을 우리는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상승하면, 자,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생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생계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가지수 관련된 게 거시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진정한 생활 수준, 진정한 행복을 나타낼 때는 그 화폐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폐의 구매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TV 전용 뉴스에 인플레이션율 같은 거 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율, 이거가 거시경제학의 가장 주목받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몇 가지 어떤 영향과 이런 것들은 저 뒤에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거시경제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측정되고,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측정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 금액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요거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측정하는 방법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